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 쪽에 지표 발표가 있었죠. 4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차분하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1030원대를 좀 붕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주들이 나름대로 조금 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이 우려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일단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밀려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94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빠지는 만큼 이제 반격의 타이밍도 한번 잡아볼 구간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나름대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정해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조금 더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KT뮤직을 매수를 하셨어요. KT뮤직이 4,13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T뮤직 한번 봅시다. KT뮤직을 보시게 되면 4,130원권역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약간의 수익권역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자, 캔들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매수에 비롯된 이 매수의 양봉 캔들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단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4,1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4,500원 정도 때까지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죠? 이 자리에 갭이 하나가 있는데 요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4,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단기적으로 일단 4,500원 정도 때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 개인 쪽에서만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수급이 다소 좀 양호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4,0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약 4,5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 놓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이네요. 85,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일모직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85,000원짜리 이거는 뭐 손절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봅니다. 자, 제일모직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 저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6만원대까지 밀려 내렸습니다. 6만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6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밀려내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이중바닥 자리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제일모직과 삼성 SDI가 합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당분간 이 7만원짜리대, 72,000원짜리대를 뚫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7만원에서 6만원대, 이 6만원 초반권역에서 7만원 언저리 이 자리대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 상담을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확인 과정에 있지만 조금 이 분석하기 좀 까다롭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게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예상치에 흡족할 만한 성적이 나왔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은 실적 발표를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힘이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주가가 밀려내린 이유는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종목군을 다 끌어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녀석들만 끌고 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선택되어질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손절 타이밍 놓쳤단 말이에요. 길게 가져가셔야 되지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비중이 50%인데 손절 자리대는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7만원짜리대를 언제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7만원짜리대를 안착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래야 주가의 회복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7만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 문자나 전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뭐 손절을 논한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만원 정도 올라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금호석유네요. 86,7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금호석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700원이에요. 그죠? 86,700원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거의 저점권역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 자리대죠. 뭐 한 92,000원짜리대, 뭐 한 84,000원 요 자리대, 거의 이제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화학주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확정 영업이익, 조정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286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나타나긴 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이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2분기가 저점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정말 2분기가 맞을까라는 그 반신반의한 그런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 실적이 좋다가 꼬꾸라졌다가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가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후자 쪽을 선택을 하지, 금호석유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단기적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우선 84,0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4,000원짜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86,7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중간 단계를 좀 보게 된다면 약 한 8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차가 88,000원, 2차가 한 9만원 정도 잡아놓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을 매수를 하셨네요. 12,990원. 20%네요. 매도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산업 한번 볼게요. 그나마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살아 있습니다. 그죠?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 아직까지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1선이 이제 들어놓고 있고 61선, 즉 전저점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12,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아마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2,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13,300원, 400원 요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가 될 겁니다.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는데 그 자리대가 13,000원대 초반권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 줘야지만 전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전기차 쪽 관련주들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기차 관련주들도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판단을 하시고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13,300원, 14,000원, 2차, 그리고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형솔루텍이네요. 1,90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을 한번 볼게요. 1,900원대. 비중 80%. 많죠, 비중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이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엮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200원짜리대의 저점과 2,000원 부근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하단권역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종목도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좀 많이 나 계시는데 거의 35% 가까이 손실이 좀 나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때는 실적을 한번 보세요. 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을 기반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속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애들 거들떠 보기나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봅니다.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1,550원, 60원 이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자. 1,900원에 80%면 엄청나게 비중이 셉니다. 적자 기업을 이렇게까지 매수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2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1,300원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츠 4,900원 20%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하츠 한번 볼게요. 자, 하츠도 4,9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아마도 막상막하 투맨쇼를 보고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이 종목군들이
종목군들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추도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편입에서 좀 제외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3%, 4% 정도 손실권역에서 좀 벗어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방송 프로그램을 따라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리스크 관리는 필히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이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상승 추세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6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요 자리대까지 많이 밀리게 된다면 4,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좀 밀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61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61선 지지를 하고 움직이게 된다면 한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서 한번 주고 다시 되받는 그런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마크로젠이네요. 43,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0%. 가져가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마크로젠 한번 볼게요. 자, 마크로젠도 박스죠? 자,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형성을 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거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 하단권역이 39,500원짜리 요 자리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면 요렇게 밀려 내려올 겁니다. 요렇게 밀려 내려올 건데 요 60일 자리대 즉 41,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4만원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 41,000원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러프하게 보게 된다라면 39,000원 정도 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뭐 43,000원에서 2차 45,000원 중심 라인대와 상단 라인대 이 자리대가 1차, 2차 라인대가 좀 될 겁니다. 잠깐 수급적인 거 한번 볼게요. 개인들만 매수해주고 있네요. 주로 외국인 쪽엔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수방어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나름대로 지금 시장에서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순환매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땐 이 마크로젠도 한 번쯤은 추가적인 상승 시선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약 한 43,000원 정도 올라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새우테크네요. 3,610원입니다. 3,61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새우테크 한번 봅시다. 3,61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61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왜 매수했을까요? 3,610원에 이해가 안 되네요. 3,610원이면 저점도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려내리는 흐름들이 나올 것인데 일단은 지금 3,000원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선 61선 3,200원 이 자리대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15%시니까.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이제 도래를 해 오는 것 같습니다. 3,200원, 3,200원 자리대만 깨지 않는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3,500원, 3,600원 자리대까지 다시 한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셨다라면 일단은 손절 라인 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한라네요. 7,200원 10% 추매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한라 한번 볼게요. 자, 7,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 자리 때네요. 한라. 제가 제안해드린 종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6,950원 요 자리대 깨게 되면 아마 6,600원 자리대까지 밀릴 겁니다. 밀릴 거니까 그 부분 61선 자리대까지 만약에 6,600원, 6,5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7,200원이니까 한 10% 정도는 또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6,400원이 추가 매수라고 해서 6,400원이 깨지게 되면 최소한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빼내오는 전략, 무조건 그 부분을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 국내 건설사 지금 건설 기성액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2월 달보다 3월 달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탄력을 좀 못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기간 조정을 형태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전고점 자리대 한 7,600원 요 정도 좀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500원 정도 오게 된다라면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시되 6,4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도를 하고서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자입니다. 5450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수 한번 좀 볼까요? 지수를 보게 되면 1944포인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 쪽, 기관 쪽 모두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포인트 됐을 때는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고. 그리고 빠지면 1차 1960, 얘가 빠져봐야 1930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지난주에 1960 이하권역에서만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까지 차분하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1930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